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햇빛을백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9월에 접어들면서 무더위가 언제 기승을 부렸나 싶을 정도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크게는 10도 이상까지 나고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외출 시 외투나 머플러를 챙겨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을이 가장 먼저 반기는 평창에서 전해드리는 햇빛을백 평창 군정방송 시작하겠습니다. Touch the sky. 평창. 평창군이 2013년도 하반기 현안 투어를 실시했습니다. 평창군은 매년 두 차례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8개 읍면을 순회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평창읍을 시작으로 열린 현안 투어는 6일 대관령면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화합과 소통을 통한 열린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된 현안 투어에서는 평창군과 각 읍면 단체장, 주민들이 참석해 군정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평창 지역 축산농가의 화합을 위한 평창군 축산인 한마음 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일 평창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한마음 대회에는 평창군 낙농검정회 등 관내 축산 관련 4개 단체 회원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축산인의 화합과 활기찬 축산업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날 대회에서는 우유 빨리 마시기와 사료부대 오래들기 등 축수산업과 체육행사를 연계한 한마음 체육행사와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한편 수년간 지속된 사료값 상승과 축산물 가격 하락 등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고 있는 관내 축산업 종사자들은 이날 행사를 계기로 축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평창군이 평생학습도시 특화 사업의 하나로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가르치는 문해교육사 양성과정을 운영합니다. 평창군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문해교육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과정은 성인 비문해자들을 대상으로 문자를 가르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문해교육사 교육과정은 오는 27일까지 평창읍과 진부면에서 수강생 60여 명을 대상으로 총 45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문해교육사 양성과정 수료생에게는 문해교육사 3급 자격증이 주어지며 올해 10월부터 어르신들에게 한글과 함께 각종 관공서 업무 처리 교육 등을 실시하는 성인 문해교육 사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9월 한 달간 축산물과 농산 가공품에 대한 군수품질 인증제 신청을 받습니다. 군수품질 인증제도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해 평창군수가 품질을 인증해주는 제도로 인증 기준을 통과하면 평창군 브랜드인 햇빛을백 브랜드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군수품질 인증을 얻기 위해서는 생산 조직과 대외 신용도, 판매 물량과 판매망 확보 등 10개의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현재 평창군에서는 6종 236개 품목이 인증 대상 농특산물로 등록돼 있으며 올해는 26개 농가를 선정해 농특산물 포장재 18만 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늘 우리 곁에서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소방관 여러분들입니다. 화재 현장을 진압하는 일사불란한 기술들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닐 텐데요. 강원도 최고의 소방관을 뽑는 소방기술 경연대회가 지난 4일부터 이틀 동안 평창에서 열렸습니다. 현장에 강민지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묵직한 방화복을 갖춰 입은 소방관이 양 어깨에 소방호스를 메고 힘차게 달립니다. 50여 미터를 내달린 뒤 수십 차례의 왕복 망치질을 끝내고서는 현장에 쓰러진 50kg의 마네킹을 옮긴 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소요된 시간은 50초 남짓. 구조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해 장애물을 부수고 인명을 구조하는 기술을 겨루는 이 경기의 이름은 최강 소방관을 찾아라로 소방경연대회의 꽃이라고 할 만큼 각 소방서에 최강의 대원들이 출전하는 경기입니다.
속도방수 경연대회가 열리고 있는 또 다른 현장입니다. 4명이 한 조가 된 화재 진압팀이 소방호수를 끌고 목표 지점까지 전력을 다해 뜁니다. 중간 목표 지점에서 장애물을 넘어뜨린 후 엄청난 위력의 수압을 견디고 호수를 또 하나 연결해 마지막 지점의 장애물도 넘겨버립니다. 각 소방서에 자존심을 건 경기이니만큼 한 경기 한 경기 불꽃 튀는 경연이 이어집니다. 매년 개최되는 우리 소방기술 경연대회는 재난 현장에서의 축적된 경험과 평소 연마한 소방기술을 통하여 우리 소방관의 자긍심을 높여 현장 소방 활동 능력을 강화하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26회 강원도 소방기술 경연대회에는 소방서가 개서되어 있는 도내 14개 시군이 모두 참가했습니다. 지난해 개서한 평창소방서도 올해 2번째로 경연에 참가했습니다. 소방 전술, 속도방수, 최강 소방관 경기, 그다음에 응급처치 등 4개 분야 5개 종목으로 경연하고 있습니다. 이날 대회에서 평창군은 춘천시와 원주시의 뒤를 이어 종합 3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평창소방서는 5개 개별 종목 중 구급과 소방전술 2개의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신생소방서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대회의 종목별 우승팀은 오는 10월에 개최될 전국대회에 강원도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강원도 내 14개 시군의 소방대원들이 평창에서 소방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연을 펼쳤습니다. 이들의 숨은 노력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피700 강민지입니다. 평창의 대표 축제 중 하나죠. 평창 효성문화제가 지난 주말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효성문화제는 문학과 관광이 접목된 국내 유일의 축제로 매년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요. 올해는 더 알찬 프로그램들이 준비돼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 뜨거운 축제의 열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금 평창에서는 바로 이 메밀꽃과 이효석 선생의 문학을 주제로 한 효성문화제가 한창입니다. 저희가 축제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 경제, 바닥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해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이효석 문학과 선양 사업을 위주로 시작한 축제입니다. 올해는 6개의 조로 나누어서 먹거리,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등등 해가지고 좀 차별화된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30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드넓은 메밀밭 사이에는 작은 오솔길들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관광객들은 이 메밀꽃밭을 누비며 소설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만끽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오솔길을 누비는 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소설 메밀꽃 필 무렵에서 장돌뱅이의 영원한 벗, 당나귀도 한몫 거들고 있었는데요. 드넓은 메밀밭 구경에 지친 아이들을 위해 등을 내어준 것입니다. 메밀꽃밭 곳곳에서는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명장면을 재현한 거리 상황극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마치 축제장 전체가 하나의 무대가 된 듯 자연스럽게 공연이 이어집니다. 메밀꽃밭을 구경한 관광객들은 산허리를 둘러 걷는 둘레길을 걸으며 숲이 주는 상쾌함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도시에 살다가 좀 숲 많고 풀 많고 이런 데니까 공기도 좋고 건강도 좋고 문학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둘레길을 따라 잠시 걷다 보면 이효석 문학관에 다다르게 됩니다. 지난 7일 바로 이곳에서 제14회 효석문학상 시상이 열렸습니다. 올해 효석문학상의 수상자로는 젊은 여류 시인 윤성희 작가가 선정됐는데요. 수상작으로 선정된 윤성희 작가의 소설 이틀은 젊고 경쾌한 감각으로 삶을 따뜻한 유머의 문장으로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날이 어둑해지자 충주집 소설존에서는 각종 공연이 펼쳐집니다. 풍물 공연에서부터 아리랑 공연과 귀여운 아이들이 펼치는 무용까지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이번 공연은 봉평을 찾아 전국 각지에서 모인 손님들을 위해 봉평 면민들이 직접 준비했다고 합니다.
공연장에서는 마당놀이로 각색된 메밀꽃 필무렵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덩실덩실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마당놀이로 펼쳐지는 소설 메밀꽃 필무렵은 또 다른 재미로 다가오는데요. 이처럼 효성문화제에는 가산 이호석 선생의 문학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깔린 한밤중의 메밀꽃밭, 으스스한 기분이 들 것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효성문화제에서는 야간에도 조명을 설치해 메밀꽃의 또 다른 모습을 감상할 수 있게 했는데요. 새하얀 메밀꽃이 색색의 조명을 받아 아름다운 색채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시도된 작가와의 만남 시간이 한창이었는데요. 평창 출신의 조영웅 시인이 독자들과 만나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학하면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자연을, 세상의 사물들을 내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인님이라든지 소설가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감성을 자극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무래도 삶이 풍요롭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책과 대화,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나눔의 즐거움을 갖고자 이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또 다른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호석의 꿈이라는 부제로 펼쳐진 공연은 문학을 통한 인간과 자연의 조화라는 축제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메밀꽃에 취해 발걸음을 내딛지 못한 관광객들은 야간에 펼쳐진 공연을 감상하며 즐거운 추억을 하나 더 담았습니다. 현대문학에 빛나는 발자취를 남기고 간 가산 이호석 선생. 그는 고향 평창에 대한 그리움을 자신의 작품에 고이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관광객들이 가산 이호석 선생을 그리고 그의 문학을 추억하며 다시 평창을 찾고 있습니다. 책 읽기 좋은 계절인 가을의 초입, 메밀꽃 흐드러지게 핀 봉평에서 소설 메밀꽃 필무렵을 보고 듣고 추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창군 상하수도 사업소가 평창 통합정수장으로 이전해 이달 초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기존 군청 청사내에서 업무를 보던 상하수도 사업소는 지난 2010년부터 평창읍 후평리 일대에 추진되던 평창 통합정수장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사무실을 이전하고 관내 상수도와 하수도 업무에 정상적으로 돌입했습니다. 평창 군립대화도서관이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9월 14일 인형극 팥죽할멈을 공연합니다. 이번 인형극에서는 섬세하게 분장된 나무 인형이 등장해 어린이들에게 교훈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은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펼쳐집니다. 평창군이 건강한 가정문화 조성을 위한 2013년 평창군 부부연애 캠프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된 15쌍의 부부로 다음 달 1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캠프에 참여하게 됩니다. 모집 기간은 이번 달 24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157회 정기 햇빛700 평창 아카데미가 9월 10일 오후 3시부터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토킹 스피치 신상훈 대표의 창의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유머의 힘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지금 평창군 봉평면 일원에서는 메밀꽃 흐드러지게 핀 메밀밭을 배경으로 효성문화제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무려 17일의 일정으로 축제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효성문화제 축제장을 찾아 초가을 들녘의 아름다움과 이호석의 문학에 흠뻑 취해보시길 바랍니다. 햇빛700 평창군정방송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